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뉴스 보니까 서울 집값도 올랐더라고요. 그 말을 순순히 믿으시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중에 가장 보면 안 되는 거, 걸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가 요즘에 보면 사실 다 걸러야 돼요. 볼 게 하나도 없어.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상도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럼 부동산 뉴스를 보는 건 정보잖아요. 근데 가장 정보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 붕어 형, 뉴스 보니까 서울 집값 계속 오르고 하던데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저분은 미디어에 나온 부동산 뉴스를 맹목적으로 믿는 분입니다. 멍청한 거예요. 예. 아니, 집값 오르면 뭐합니까? 오르면 뭐해? 안 나가는데?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값 오른 곳도 있어요. 오른 곳도 있습니다. 오른 곳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오른 곳은 보통 노른자 땅이에요. 다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몇 개 안 되는 진짜 뭐 노른자 땅이 오른 걸 가지고 다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해. 미디어가 그렇게 야근 방식을 취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폐업하는 데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에 안 살면 사실 서울 집값은 솔직히 상관 안 해도 돼. 보면 미디어가 웃긴 게 뭐냐, 서울 집값만 보여주지 다른 곳의 집값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서울만 보여줍니다. 그 미디어 잘못하는 거 내가 보면. 아무리 서울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서울을 중점적으로 이제 먼저 보도하는 거 이해해요. 근데 서울만 보도해. 근데 모든 사람이 서울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서울을 다 보도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노른자 지역 그런 거 보고요. 보통 집값 올랐다 얘기하는데 보면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아니면 이제 강남 노른자 땅 있잖아요. 강남 노른자 땅 가면 서초구 반포동 같은데, 그런 데는 가장 비싸니까 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서울의 강남이 서울의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게 높은 곳이잖아요. 오히려 서울의 평균치를 말도 안 되게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서울 강남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강남 인구 해봐야 서초 강남 송파이파 60만이야 60만. 60만이 나머지 사람한테 대변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분들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서울이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빈집도 많고. 그리고 집값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봐야 돼. 거래.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거래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강남도 그렇게 거래가 쉽게 되진 않아요. 아니, 거래가 많아지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 사람들은요, 현금으로 집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서울은요, 내가 모은 돈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애초에 그런 곳이 별로 없죠. 대부분 뭡니까? 대출이죠, 대출. 네, 대출을 받아야 갈 수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죠. 서울은 아주 많이 받아야 돼. 서울의 거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 실거래도 있잖아요. 그거 속으시 만드는 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진짜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가족끼리, 지인끼리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친족끼리 거래된 거. 근데 그거는 실제 거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팔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혈연관계, 뭐 부모가 자식한테 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강남 거는. 친족한테 넘기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실거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야 그게 실거래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남 끄는 데는 증여도 많기 때문에 상속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뉴스에서는 실거래로 다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한테 좀 물려받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사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설명 안 해줘, 뉴스에서는. 그런 거 설명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우리나라 대출 상품은 대부분 뭐예요?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경제 사정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내려갈 상황은 안 나오죠. 올라갈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죠.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안 돼요. 왜냐, 지금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비싸요. 여러분, 뭐 주담대 금리가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다른 물가도 같이 올라가. 같이 올라간다니까. 그럼 괜히 무턱대고 집 샀다간 굴러갈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있잖아. 결혼 안 한다는 것은 이제 미래에 태어난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들, 이제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특히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오히려 진정한 독고다이의 천국입니다. 1인 가구. 근데 생각해봐. 그 아파트가 1인 가구 살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능력이 되면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사실 1인 가구 능력으로 아파트 사는 거 굉장히 어렵죠. 버는 돈이 뻔하니까. 생각해봐요. 혼자 살려고 그 비싼 아파트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능력이 되면 가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아파트란 공간이 혼자 살려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4인 가족. 가족들 같이 살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물 보시면, 그게 혼자 살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가족끼리 같이 살려고 만든 건지, 보면 나옵니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 아파트 이제, 분양 광고물 보면, 항상 애들이 뛰어놀고, 엄마 손잡고 뛰어놀고, 꼭 있어요. 꼭 있단 말이야. 엄마가 뒤에서 자식 그네 밀어주고 꼭 있다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아파트가 어떤 공간이에요? 혼자 살 거면 그런 거 안 집어넣겠죠. 가정을 끼는 사람들,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으라고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서울은 이 혼율, 출산율이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완전 초토화. 전국에서 가장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젊은 남녀는 많은데 막상 결혼하는 나이도 지방보다 더 어려워. 왜냐, 그만큼 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돈도 안 모이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없는 거 안 나, 이게. 물론 옳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런 것만 믿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바보 같은 사람도 많네요. 네이버 뉴스도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낚이고 또 낚이고 싶은 건가? 예, 또 낚이고 싶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매번 당해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당해. 없는 사람들 매번 당해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봐봐. 뭐 영끌하면 나라가 잘못했다, 국가가 문제다, 나라에 일하는 사람 뭐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탓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끌도 투자 아닙니까? 아파트 사는 것도 투자 아니야? 그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주담대 대출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기가 그 대출 서류에 도장 찍고 사인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 나라에서 강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기가 책임 못 져요? 자기가 감당해야죠.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거 몰랐습니까? 저는 그때 우리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한 3년 4년 전에 연끌하는 거 걱정했어요. 아니,
집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평생 벌어보지도 못한 거를 대줘봤습니까? 그때 영끌족도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장관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하면 당신 집 안 샀죠. 영끌 안 했죠.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전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파트 좋아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아파트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에이 붕어야 부러워서 그렇죠. 영끌 못해서 그렇죠.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렇죠. 뭐 부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대답 안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앞으로 집값 쭉쭉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사는 사람 영원히 못 살 거예요. 2020년에 그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지금 빚내가지고 어떻게 끝문에라도 들어오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높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제 땅 밑에서 쳐다보는 거 평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때 아파트 사지 못했을까? 너는 그때 왜 영끌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던 분들 있었거든요. 2020년, 2021년. 근데 그분들이 제 방송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분들 근황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부끄러우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때 영끌적 분들이 약간 좀 미쳐 있었어. 영끌하신 분들이 무슨 세상 자기들이 다 산 것처럼 무슨 송구한 산업처럼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때 영끌적이 미쳐 있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영끌하신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차도 구입했어. 차도 오랄부로. 네, 그래서 고급 세단이 영끌 붐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뭐 BMW 5 시리즈, 7 시리즈, 벤츠 E 클래스, S 클래스, 그리고 G80 시리즈가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네,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영끌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분들 다 오락으로 샀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물론 뭐 자기 집 가지고 싶은 신분 있겠지만 뉴스가 하는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뉴스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어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본인이 저 뉴스를 보고 뉴스에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또 당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이용당한다는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